안녕하세요. 제10장 경험적 가족치료, 가족 원조의 수준사, 개인과 가족 성장 이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마 그 과제를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거예요. 모두 다 정말 잘하셨고요. 그 중에 일부 지금 두 사람이 제출하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제출을 해주어야 어떤 평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적 가족치료의 발달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에게 둘러싼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통찰하고 설명하기보다는 특유한 갈등과 행동 양식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것을 노력하려는 것이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제공하는 경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성장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험적 가족 치료는 상담사들과 함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나 과정이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험적 가족 치료는 1960년대 개인 상담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주의 가족치료는 현상학적 기술이나 심리학, 내담자 중심의 어떤 만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경험적 가족치료는 독특한 어떤 부분에서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함께 무엇인가를 행동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은 어떤 독특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획일적인 어떤 이론보다는 각 개인의 어떤 잠재력이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사가 도와줍니다. 경험적 가족치료는 Here and Now에서 상담사와 가족 간에 일어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슈탈트 치료의 어떤 실존주의적 관점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학자로는 휘테크와 사티어를 들 수 있습니다. 휘테크는 상담 과정에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치료 전략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그 임상적 경험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것을 제공하지 못하여서 그 이론은 새로운 상담사들이 연구하고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티어는 인본주의적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성장 기법을 개발하는데 실제적이고 또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티어가 대표적인 학자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티어의 모델은 반면에 의해서 개성이 되었는데요. 보면 이 사티어는 가족의 어떤 정서적 경험과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보위엔의 어떤 가족치료와 비교해 보면은 원가족을 살핀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두 사람 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로 가져와서 그래서 그 경험을 중시한 것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티어는 유일하게 가족 치료에 물론 앞에서도 이제 한 분이 계셨지만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어떤 이론을 펼친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 대학원에 사회사업을 전공하여서 1951년에 가족치료연구소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모델이라고 개인의 어떤 심리 내적인 과정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건강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 뒤쪽에 보면 다시 이것이 빙산치료와 의사소통 요령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주요 원리로는 이 사티어의 4개의 전제가 있는데요. 상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모든 행동에는 합리적 또는 적절한 동기가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합니다. 사티어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치유될 수 있고 또 그 치유는 상담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음과 신체는 체계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았고요. 넷째로는 자존감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티어는 가족의 어떤 건강한 교류를 촉진하고 성장을 자극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아 존중감 회복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장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 가치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경험적 가족치료의 치료 목표와 치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적 가족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의 어떤 자아 존중감 높이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게 하고, 또 가족 규칙을 합리적 또 현실적 그리고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형으로 하여서 내담자가 안전하고 가치있게 느끼게 함으로써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이 경험적 가족치료의 목표이고 치료 과정입니다. 이 치료의 순환적 단계에서는 정체상태, 폐쇄상태 이런 것들을 정상을 통해서 변화의 어떤 필요성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외부 요인에 대한 도입으로 인해서 문제를 탐색하고 긍정적 목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갑니다. 그리고 혼돈적인 것을 이제 체계의 개방으로 인해서 진실한 의사소통을 시작하게 하고 이전의 행동은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행동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 이 사이에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자신이 올바르고 건강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상담사가. 그리고 실습을 하게 됩니다. 경험적 가족치료의 특징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거나 어떤 실습을 통해서 신체적인 경험 그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뒤에 그 상담 기법에서 가족 조각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죠. 그리고 새로운 상태, 그것은 건강과 일치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화롭고 평등한 또 편안함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와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경험적 가족치료의 목표와 치료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체상태, 폐쇄상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죠. 예, 좋게 얘기하면 유지되고 보존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닫혀 있죠. 그것을 외부 요입의 도입으로 이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혼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체계의 개방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기존 있던 것과 새로운 것을 그리고 4단계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통합, 실습을 통해서 그 변화를 실행하고 새로운 상태, 일치성, 안정과 균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자로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3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confident, 능숙한 이런 만족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confident,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ongruent, 이것은 알맞은 적절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3C가 세 가지 능숙하고 자신감 있고 적절한 이런 치료자의 역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C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면접 시 치료자의 어떤 역할은 자신을 내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깔끔한 어떤 외형, 그리고 또 내면은 조금 전 3C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이런 덕목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상담사가 갖춰야 될 윤리적인 어떤 전문적인 자질,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 이거는 필수적이죠. 그리고 내담자가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현재 문제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경청이죠. 내담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기만 해도 이미 30%는 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긍정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관점으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서 사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치료의 어떤 초점을 내담자와 함께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또 내담자의 노력을 다짐을 받아야 됩니다. 내담자의 어떤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상담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자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원을 탐색하셔야 됩니다. 보호자원, 지지자원 이런 것들, 그리고 강점, 그리고 본인의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 그것을 물론 사정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탐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 정리와 종결, 그리고 상담을 지속했을 때 과제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4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4티어는 치료 기법에서 개인의 내적 과정을 빙산에 비유하여서 치료를 개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제일 위에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은 빙산 위에 나타난 개인이나 가족의 어떤 사건에 대한 활동,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의미, 영향력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차 수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처 방식으로는 수면에 나타난 사건에 대처하는 어떤 방식,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나 자신의 방어 기제 활용이 어떤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감정을 살펴보면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이나 기쁨, 분노, 두려움, 아픔, 기타 등등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정에 대한 결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감정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자신이. 그 내담자가 이렇게 나는
이것이 슬픔이다, 기쁨이다, 뭐 아니면 노여움이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가족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가족의 어떤 규칙이나 논란 또 아니면 신념이나 또 가정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관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의미합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그리고 기대는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선택 방법은 기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충족되지 않은 기대를 한평생 갖고 사는 어떤 보류, 기대 보류, 그리고 기대를 위한 다른 대안 탐색,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현재 기대, 그리고 보류, 그리고 대안 탐색, 이 세 가지를 알아보는 기대입니다. 빙산의. 이거는 2차 수준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일곱 번째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나 충족되지 않은 어떤 건전한 기대들을 열망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 부분이 강렬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너무 에너지가 감소되었거나 무의식으로 밀어넣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 기대를 가지는 데 대해서 거의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자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자신을 지탱하게 하는 생명력이나 어떤 정신력이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에너지 근원을 탐색하게 합니다. 자기죠. 나는 나.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지탱하게 하는 어떤 그것을 가족 체계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또 전달한 다음 역기능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치료 과정을 하는 이유는 기대를 표면화시키고 그리고 단계를 통해서 충족되지 않았던 열망을 다른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3인군 치료는 출생가족의 어떤 성장 과정과 생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기능적 원가족의 3인군 관계에서 유래된 쟁점을 현재의 삶에서 이해하게 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부각시켜서 치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가족 구조나 가족의 생활 역사, 가족 관계를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여기서는 원가족 3인군에서 역기능적인 어떤 대처 방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 규칙과 부모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개별성을 갖도록 돕고 또한 의식적 선택을 통해서 가족들 모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또 감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내외적 어떤 자원을 인정하고 또 개발하고 그리고 일치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최종 목표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데 그 목표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가족들이 자기 존중과 변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또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요인은 원가족 3인군에서 온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람들에게 그런 도표나 또 아니면 상황이나 가족 조각이나 뭐 기타 등등 역할 또 경험 나누기 이런 것들을 병행합니다. 여기서는 원가족 도표를 작성하는 과정과 원가족 도표를 설명하고 제부화하고 그리고 조각 내지 역할극을 병행하는 어떤 치료 과정을 갖게 합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치료 기법의 나의 생활 연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는 건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개인은 어떤 자신의 인생 경험을 되돌아보고 재인식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어떤 삶을 재구조화하고 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보들이 되는데요. 이 라이프 스토리를 도표로 그리고 또 이것을 자신이 통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삶에서 경험했던 주요 사건을 재기억하고 또 이것을 영향을 미친 정도를 긍정과 부정의 차원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삶에 있어서 무엇이 자신을 변화시켰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건에 대해서 재인식도 물론 재인식 재구성하는 과정도 있지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의 발달 배경을 정리해보면 이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개인의 감정 욕구나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here and now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존적인 시간만이 존재한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시간의 연속되는 시간이 아니고 시점이 아니고요. 의식에 나타나고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그 시간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티의 제자이면서 개성자로 알려진 반면이 전통적인 경험적 가족 치료의 체계적 단기 경험 치료 모델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존슨과 그린버거가 경험치료와 체계이론,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부부 중심 어떤 정서치료 이런 것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1990년대는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연구가 심화되어 EFFT라는 정서중심 가족치료가 개발되었습니다. 예전의 어떤 권력과 통제에 맞춘 가족치료가 주 가족치료의 모델이었다면 최근에는 정서중심 가족치료로 점점 정서와 새로운 가족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 이제 등장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애착 이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가족 간의 정서 경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결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상담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경향을 점점 받아서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도 정서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습 과제입니다. 이번 주 학습 과제는 나의 생활 연대기 작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설명드렸듯이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정서적인 어떤 변화의 단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통찰하셔서 자신의 생활 연대기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이 상담 장면에서 매 상황 일어나는 주관적 상황과 경험들을 중시하고 사건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갖도록 해주며 또 가족 규칙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면의 경험과 일치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과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은 문제가 없는 가족이 아니고요. 문제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다 라고 이것이 사티어의 경험 가족 치료의 핵심 이로 개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주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